아, 참 저 사람 멋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솔의 나바시, 나를 바꾸는 시간입니다. 제 인생에 버킷리스트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바시에 출연하는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 세바시 팀의 연락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날이 올 때까지 제가 우선 내 채널에서 나를 바꾸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나바시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혹시 나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에도 여전히 나 정말 누구처럼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들을 만들어 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분석한 참 저 사람 멋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퍼스널 브랜딩에 매우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누군가처럼 되기 위한 퍼스널 브랜딩 공식 3가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제 영상에서 제가 숨겨놓았던 한 줄의 어떤 키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은 신뢰에 돈을 지불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신뢰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자,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많은 기회들과 돈을 함께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신뢰라는 것은 누군가를 굳게 믿고 의지한다. 자, 그러면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그 사람을 믿게 만드는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의 프레임은 열심히 사는 찐 언니였잖아요. 그러니까 저 찐 언니는 뭔가 되게 솔직하고 속이는 것 같지 않고, 그렇다 보니 저 사람은 좀 믿어도 되겠고 의지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아마 순차적으로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 우리가 반문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노출시키고 있는 어떤 오프라인의 어떤 자리나 아니면 온라인의 어떤 자리에서 나는 누군가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믿음을 주는 행동을 하고 있느냐를 한 번쯤 돌아보셔야겠죠. 난 저 사람은 참 믿음직하다, 혹은 난 저 사람을 믿고 싶다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의 행동에 분명한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일관적일 때 그 사람을 믿고 싶습니다. 뭔가 소나무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제가 저희 남편과 이제 연애를 하고 결혼을 결정했을 때도 결혼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딱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 저 사람은 참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는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했던 말을 지킬 때, 저 사람이 무언가를 할 때 말뿐이 아니구나, 저 사람은 말했던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저 사람 믿을만 한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온라인상에 뭔가 정리정돈에 대한 팁을 많이 알려주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정돈해보세요 라고 저는 어떤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계속 지속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근데 막상 우리 집은 정리가 하나도 안 돼 있어. 어느 순간 우리 집에 왔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콘텐츠는 잘 만드는데 뭔가 삶과 콘텐츠가 일치되는 경험이 되지 않을 때에는 뭔가 그 사람을 믿고 싶다라는 생각보다는 저 사람 약간 사기꾼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내가 했던 말들이 온전히 내 삶으로 지켜지고 그것들을 꾸준히 하는 분들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신뢰감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일관적일 수 있다는 거는 어떨 때 일관적일 수 있냐면요, 나의 세계관이 확실하게 잡혀있는 사람들이 일관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삶을 전개해 나갈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맞게 되냐면 누군가를 보고 자꾸 나의 가치관이나 나의 목표가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나조차도 내가 내 중심을 잡지 못하고 휘청휘청 흔들리게 되면은 누군가가 봤을 때 그 사람을 일관적이고 어떤 꾸준함을 가진 모습으로 볼 수 있냐?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나만의 공고한 세계관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과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들은 어떻게 했을 때 나타난다? 무언가 내가 했던 것들을 꾸준히 함으로써 그것들에 대해서 성과가 하나 둘 쌓여갈 때 비로소 나의 세계관이 또 함께 공고해지는, 이 2개가 상호 보완적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한 줄로 정리한다면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끊임없이 행동한다.
분명한 기준이 가장 중요한데요. 자, 누군가는 자, 인생을 사는데 우리는 덜 쓰고 더 버는 게 중요해 라고 짠테크를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아바라님도 계시고 짬부님도 계시죠. 이런 식으로 한 가지 메시지를 계속해서 끊임없이 만들었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가 이렇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시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재미나게 살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어떠한 기준이 옳고 그름은 없어요. 정말 내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기준인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웰빙 잘 삽시다. 저는 한 분 누가 떠오르냐면 박망리 할머니가 떠올라요. 노년에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우리 한번 주어진 삶 한번 재미나게 잘 살아보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죠? 우리 동반 성장합시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속해서 제 삶을 그렇게 세팅하고 그리고 계속 그런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공식은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의 세계관을 더욱 공고히 하고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같이 늘려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퍼스널 브랜딩을 성공시키기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인데요. 바로 이미지 메이킹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보여지는 것의 영향을 정말 많이 받고 있어요. 이 이미지 메이킹을 어떤 식으로 착각하냐면 예쁘게 보이거나 멋있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전문적으로 보이는 것만이 최상의 이미지 메이킹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요. 제가 오늘 진정한 이미지 메이킹이 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퍼스널 브랜딩을 위해서 해야 하는 이미지 메이킹은 우리가 1번에서 했던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행동하는 것과 거기에 맞는 이미지 메이킹이 매칭이 되어야 하지 그냥 단순히 내가 예쁘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전문가처럼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짠! 이렇게 입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스타일의 옷을 정말 좋아해요. 특히나 이 꽃가라 바지를 정말 좋아하고요. 되게 꽃무늬에 환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저희 남 PD가 가장 먼저 저에게 요청했던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너의 스타일을 조금 바꿔야 될 것 같아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짠! 네,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방법은 바로 저의 이미지 메이킹을 이렇게 바꾼 것이었습니다. 아까랑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죠. 근데 제가 이 화이트 셔츠의 진주 귀걸이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는 루이를 키우면서 아이 엄마로 어쨌든 사업을 시작한 케이스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와 같은 느낌의 아기자기하고 아줌마스러운 그런 꽃가라의 옷을 입고 나와서 만약에 제 이야기를 제 메시지를 전달했다면 아마 그 메시지의 신뢰도적인 측면에서 제가 처음부터 여러분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심리학적으로 화이트 셔츠는 누군가에게 권위를 주기 좋은 옷이라고 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커리어가 그렇게 높지 않고 그리고 제가 언더독 출신으로 무언가 외적으로 먼저 제 권위를 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필요했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 메이킹은 제 책에도 잘 들어가서 누가 봐도 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도 김미경 강사님 아시죠? 근데 김미경 강사님의 이미지를 딱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실까요? 그분의 커리어는 너무 화려하고 그분은 저의 롤모델로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만큼 너무나 멋진 삶을 살아가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김미경 강사님을 떠올렸을 때 그 이미지가 뭔가 저 위에 있는 닿을 수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항상 뭔가 편안하고 푸근하고 내 고민에 뭔가 시원한 해답을 내려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먼저 들죠.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바로 김미경 강사님이 그렇게 본인을 스타일링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제가 10년 전에 영상을 봤더니 김미경 강사님이 너무 세련되고 예쁜 거예요. 근데 10년 전에 김미경 강사님의 롤은 오직 하나였어요. 뭐였냐면은 기업 교육 강사였죠. 어쨌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통해서 그런 강사라는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뭔가 좀 더 깔끔한 기업 교육 강사로서 어울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했겠죠. 근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지금 김미경 강사님의 롤은 어떤가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김미경 강사님의 커리어는 점점 더 높아졌고 그리고 그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진화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진화된 김미경 강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하고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김미경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분과 우리의 거리감은 아마 지금과 같진 않을 거예요. 김미경 강사님 스튜디오도 보면은 정말 인테리어 센스나 아니면 어떤 소품 하나하나를 놓는 센스가 정말 탁월하신 분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김미경 강사님이 그런 편안한 모습으로 본인을 이미지 메이킹을
해야지 김미경 강사님이 타겟하고 있는 타겟층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스토리가 잘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컨텐츠와 내가 잘 맞아 떨어지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를 한번 찍어서 제3자의 시선으로 객관화해서 한번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뭔가 예쁘고 못생기고 그다음에 잘나고 못나고 이런 거는 하나도 소용없어요. 그저 내가 나 스스로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미지 메이킹 하느냐가 정말 핵심입니다. 퍼스널 브랜딩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마지막인데요. 바로 인간의 매력은 이 의외성에서 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에게 반전 매력을 줄 수 있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로서의 가치는 급상승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아주 빠르게요. 제가 여기에는 2명의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명은 누구냐? 바로 혜정이입니다. 혜정이. 더 글로리에 나왔던 이 혜정이라는 역할을 했던 배우가 있어요. 차주영 씨라는 배우인데요. 그 차주영 씨라는 배우가 더 글로리에서는 되게 세속적이고 그리고 돈을 밝히고 막 이런 역할로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차주영 씨가 알고 봤더니 유타 대학 출신의 엄청난 엘리트더라고요. 그리고 실제의 삶을 보니 되게 차분하고 말투도 차분하고 그리고 우아하고 처음에 보았던 혜정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 차주영 씨로 이렇게 발현되는 것들을 보고 와 진짜 매력있다라고 느끼면서 자연스럽게 요새 우리는 이 차주영의 전성시대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원래 생각하고 있던 것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반전 매력을 내가 선사할 수 있다면 우리의 퍼스널 브랜딩은 엄청난 단기간에 빠른 효과를 가지고 성장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사례는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요. 비글 부부의 하준파파입니다. 하준파파. 육아하면서 되게 산후우울증으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두 비글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막 춤을 추고 아이를 데리고 되게 유쾌하게 하면서 육아가 저렇게 즐거울 수 있구나 라는 어떤 즐거운 메시지를 전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서 알고 봤더니 이 하준파파가 엄청난 크리스찬이더라고요. 그다음에 신앙적인 깊이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저 사람이 내가 처음에 봤던 그런 그냥 단순히 재밌기만 한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 하준파파의 컨텐츠를 또 어느 순간 제가 막 이렇게 디깅하고 있더라고요. 무언가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정의를 파괴하는 무언가 어떤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매력도가 급상승하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댓글을 하나 받았어요. 연미솔님의 지난 몇 개의 영상을 보고 매일 화를 내는 분이라고 생각했다.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올라온 콘텐츠를 보고 이 콘텐츠를 보니 그냥 열정이 많았던 사람으로 제가 이제 다시 볼 수 있었다라는 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화면에서는 제가 빨간불이 딱 켜지는 순간 그리고 제가 강의를 하는 순간에는 제가 뭔가에 이렇게 씌인 사람처럼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하고 이른바 빨간맛 연미솔로 변신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를 실제로 보는 사람들이 제가 실제로 봤는데 여전히 빨간맛이야.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좀 힘들어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던 가장 좋은 표현. 화면 속의 연미솔은 빨간 맛인데요. 실제로 만난 연미솔은 하얀 맛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더 좋았습니다. 라는 평이 전 아직도 저한테 기억이 많이 남거든요. 많은 분들이 저를 이렇게 사적인 자리에서 되게 만나면 제가 되게 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대부분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면 인사와 적절한 리액션을 하고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저 사람이 뭔가 다른 부분이 있네 라고 하시면서 그런 반전 매력을 저도 어떤 면에서는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반전 매력이라는 거는 사실상 억지로 내가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반전 매력이 드러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냐면 나를 진솔하게 오픈하는 것에 있어서의 두려움이 없으셔야 돼요. 어떤 꾸며져 있는 내 모습이 아니라 진짜 내 모습을 솔직하게 드러냈을 때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내가 보지 못한 반전 매력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자가 바로 퍼스널 브랜딩의 세 번째 공식입니다. 자, 근데 제가 앞에서 말했던 이 세 가지 공식을 관통하는 한 가지 키워드가 뭘까요? 바로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심을 어떻게 알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진심에 대해서 척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심을 어떻게 알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진심인 척 하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요.
결국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 진심을 바로 알긴 어렵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심의 길을 선택할 거야로 갈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척하는 사람이 될 것인지는 여러분의 결정에 달려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것이 어떠한 방식이든 드러난다는 거죠. 그럼 시간이 흘러서 그것이 드러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진심을 선택한 쪽과 그다음에 무언가를 척하는 것을 선택한 쪽이 어느 것이 내 삶에 더 유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해답은 명확해집니다. 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연미술의 나바시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연미술의 나바시는 한 달에 한 번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